죄인 신문 기록으로 본 조선 후기. 왕의 부름에 거역하다니 추국하라. 지난 편에서는 글이나 발언상의 특정 문구가 왕을 모욕했다는 범상부도 제목을 통해서 영조시대 왕과 신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오늘은 왕명의 부름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던 정조시대 윤구종 사건을 살펴보자. 윤구종은 현직 대간의 한 명으로서 왕을 비롯하여 다른 공직자에 대해 감찰하고 공직자가 본인의 직분을 넘어선 행위를 할 경우 이를 탄핵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정조 16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자를 다들 탄핵하는데 혼자 침묵할 뿐만 아니라 왕명이 있음에도 광병이 있다는 이유로 조정해 나가지 않았다. 여기서 문제가 된 공직자는 바로 또 다른 대간 유성안이었다. 유성안은 정조 16년 4월 10일 사간원 정원이 되어 4월 18일에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다. 표면적으로는 왕에게 학문을 지속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간언이었다. 그러나 정조가 경연에 참여하지 않고 향락을 즐기고 있다며 비판하는 과정에서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른바 이모일이를 유성안이 두둔하고 있는 듯한 부분이 논란이 되었다. 이모일이란 영조가 말한 사도세자의 죽음이 당연하다는 의리를 말한다. 정조 재위 기간 내내 이모일이에 대해서 함구하도록 명령이 내려졌기에 모두들 조심하고 있었는데 유성안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당연하다는 것처럼 말하자 조정에는 유성안을 탄핵해야 한다는 상소문이 빗발치게 되었다. 4월 20일부로 사간원 정원이 된 윤구종만이 유성안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온 나라가 이처럼 한 목소리로 유성안의 죄를 성토하는 때에 이르러 자신이 현직 대간이면서도 성토할 뜻이 없이 갑자기 광병이라 핑계를 대며 오로지 피할 길만을 일삼았습니다. 유성안의 탄핵이 처음 제기된 날에 동참하지 않았고 또 이튿날 연명으로 탄핵할 때에도 왕의 부름을 어기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음흉한 의도와 유성안을 비호한 행적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떠들어대며 전하고 있으니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유청의 정조는 왕명을 거역한 윤구종을 곧바로 처벌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정조는 윤구종에 관한 사안이 풍문이기 때문에 모두 믿을 수는 없다고 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관직에 계속 있던 윤구종이 갑자기 실성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윤구종을 추국장에 세우지 않고 일단 조사부터 진행하도록 했다. 정조의 이와 같은 신중한 모습은 영조와 크게 대조적이다. 영조 48년 유원민은 대사원에 임명되었을 때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가 추국을 받은 일이 있다. 나라는 오직 나라이고 임금은 오직 임금인데 듣자니 대사원에 제수되고는 시골에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법을 시원히 바로잡지 않아서 임금은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는 신하답지 못한 것이다. 내일 아침에 남문으로 나아가 신치운의 예에 따라 나라의 형률을 시원히 시행할 것이니 해당 부로 하여금 붙잡아와 문 밖에서 기다리도록 하라. 영조는 유원민이 관직에 임명되고도 곧바로 금형을 받들지 않은 것에 대해 자신이 법을 바로잡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화부터냈다. 왕인 본인의 권위가 제대로 서지 않고 신하가 함부로 자신의 부름을 거역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신하를 벌주어야 한다는 말이다. 심지어 본인의 부름을 거역하는 행위를 실제로 반역 모의를 하다가 붙잡혔던 반역자의 비견에서 벌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정조는 기본적으로 윤구종이 본인의 명예도 조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윤구종이 말했던 광병 핑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를 요구하고 대신에게 물어보고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하는 등 보다 신중하게 사건에 접근하고 있다. 이후 결국 윤구종을 추국하기로 하였지만 정조는 논지를 전환하였다. 윤구종을 비판하던 자들이 윤구종의 충심을 의심하며 꺼냈던 일화에 관한 것이었다. 지난날 윤구종이 경종의 원비 단이왕후 심씨의 무덤인 해릉에서 예를 표하지 않았으며 나는 신하의 절개가 없다라고 말했다는 점이다. 왕비의 무덤에서 감히 신하가 예를 표하지 않고 본인은 신하된 절개가 없다고 말한다는 점은 실로 엄청난 일이었다. 신분제적 사회인 조선시대 최고의 정치 권위자의 예를 표하는 것은 신하로서 당연한 도리였다. 특히 경종 이후 영조 정조에 이르기까지 서로 지지하는 왕을 둘러싸고 신하 내에서 격하게 대립하고 있던 시기였기에 특정 왕비의 예를 표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자신이 속한 정치적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사안이었다. 윤 4월 12일부터 윤구종의 추국이 시작되었다. 윤구종은 1차 신문에서는 자신의 광병이 거짓이 아님을 밝히려 했다. 병이 언제부터 어떻게 발병한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얼마나 힘들게 치료받았는지를 상세하게 말했다. 해릉에 관련해서도 만약 자신이 정말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면 당시 능을 지키던 군사들이 들었을 테니 그들과 대질시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신장 25대를 맞은 후 윤구종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다. 그때 자신이 말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말에서 내려야 하는지를 되묻기까지 했으며 심지어 그 모든 일이 평소의 신하로서의 절개를 지킬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까지 했다. 그리고 윤구종은 형신을 동반한 3차례 신문을 받은 끝에 갑자기 물고되었다.
윤구종이 추국을 받다 죽게 되면서 윤구종이 형신을 모시겨 자백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불충한 의도에서 해릉해서 예를 갖추지 않은 것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윤구종의 이 자백은 노론들이 경종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선행연구에서 묘사되고 있다. 윤구종의 이런 불충한 태도는 신하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론 전체의 문제로 간주되었다. 이는 곧 정조 16년 윤사월 27일에 영남 지역에 유생 1만 명이 상소문을 올린 영남 만인소 사건으로 이어졌다. 영남 만인소 사건이란 억울하게 죽게 된 사도세자의 신원을 요청하는 것이었지만 그 직접적인 계기는 유성한의 상소문과 윤구종의 흉언이라는 의미다. 당시 좌의정 최재공은 윤구종이 죽고 나서 아래처럼 말한다. 불행하게도 사대부들 사이에 문호가 갈라져 자기에게 이롭게 하기를 국가 호위하는 것보다 먼저 하고 당파 비호하기를 임금 높이는 것보다 중히 여깁니다. 그리하여 경종에 있어서는 윤구종과 같은 극악한 역적이 감히 신하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멋대로 하였고 사도세자에 있어서는 유성한과 같은 흉악한 역적이 목이 메이는 것으로 인하여 식사를 폐지할 수 없다는 등의 말로 은근히 선세자를 핍박하였습니다. 신하로서의 절개를 지킬 마음이 없었다고 말하는 윤구종에 대해서 최재공은 국가보다 자신을 위하고 자신의 당을 비호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최재공의 말 속에 국가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러나 당시 정치행위자들도 정치가 개인의 이익이나 특정한 정치 지배층의 이해관계보다 국가의 이익이라고 하는 상위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흥미로운 지점은 정조가 추국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다. 왕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직 고위 관료가 추국받다가 심지어 죽게 되는 사례는 분명 왕의 전제적인 권력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윤구종에 대한 추국 과정을 보면 정조는 윤구종을 추국청에 세우는 것부터 윤구종이 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신중한 태도가 두드러진다. 정조가 자의적으로 혹은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본인의 명령을 거역했기에 윤구종을 벌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대신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대신들과 논의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서 추국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윤구종의 잘못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정조대왕은 섣부른 판단에 앞서 경로하지 않았고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렸다. 더 칼럼니스트